자, 독해 해석 훈련 1번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Laura visits grandpa in the country, they walk on a path to the phone. 자, 우리가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때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때입니다. 때. when은 우리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때죠. 때. 때는 우리가 이제 접속사로 쓰일 때 접속사일 때 때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언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언제는 우리가 의문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when은 뭐 관계부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뭐 조금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속사 의문사로 구분을 해서 기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고요. So when Laura visit grandpa in the country, 로라가 할아버지 댁에 방문했을 때 로라가 주어, visit 동사고요. grandpa 목적어입니다. in the country 그 나라 그 이제 country는 시골이죠. 시골에 할아버지 댁 방문했을 때 물론 country는 나라라는 의미도 있고 시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They walk on a path. 그들은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to the pond. 폰드는 우리가 연못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못으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길 위를 걸었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hey가 또 주어, walk가 동사. 전치사 구는 우리가 문장 구성 요소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치사 on이고요. 전치사 다음에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pass가 명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치사가 나왔으면 명사가 나와야지 한 단위로 끝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장의 구성 요소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to, 그 다음에 the pond, 명사죠. 또 to the pond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연못으로 가는 어떤 이제 길 위를 걸었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다. 그래서 when이 나오면 이런 형태로 when, 주어, 동사, 목적어, 컴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계속 보면 Laura see tall hill. 로라는 봤습니다. 높은 언덕을 봤습니다. at the pond 그리고 연못에서 이것도 전치사구죠. 전치사 더 플러스 명사. 그래서 지금 연못에서 로라는 skip stone 우리가 skip stone 하면 물제비를 뜨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across the water, across도 가로질러서 전치사입니다. 물을 가로질러서 물제비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다가 돌 던지면은 약간 통통통 튀어가는 거 그것을 우리가 물제비라고 하는데 그것을 했습니다. and 그리고 day는 우리가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사물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돌이죠, 돌. 그 돌이 어떻게 했냐면 hop은 깡총깡총 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3번 뛰었습니다. They make 3 hop. day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3 hop이 목적어로 볼 수 있는 거죠. For a snack은 우리가 간식으로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Laura and grandpa pick apple. 그래서 로라하고 할아버지는 사과를 땄습니다. 그래서 Laura and grandpa가 주어고요. 픽이 동사, 그다음 애플이 목적어죠. From grandpa's tree. 어디로부터요? 전치사, from도 전치사입니다. 할아버지의 나무로부터 어떻게 보면 사과를 땄습니다. 볼 수 있고요. 얌, 이제 맛있다 뜻이고요. How much fun.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재미있는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얼마나 재미있는지라는 의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글을 한번 분석을 이제 해석을 해봤고 여기 조금 보면은 조금 진한 글씨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문법들인데 같이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로라라는 주어가 나왔고 자, 여기서 보면 로라라는 주어가 나와 있고 visit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s가 나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day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주어가 있고 동사인데 s가 없죠. 요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s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주어가 3인칭 단수, 로라는 우리가 바꾸면 she로 바꿀 수 있죠. 대명사로 바꾸면.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 동사에 s가 붙는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하시고요. day는 우리가 복수죠. 복수가 주어로 나왔을 때 복수,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you라고 하는 애들이 주어로 나오면 동사에는 s가 붙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동사에는 s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work에 s를 붙이지 않았죠. Laura sees, 로라도 마찬가지로 she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인데 3인칭 단수니까 c에 또 s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점들 보시고요. Laura 주어인데 3인칭 단수, 그래서 keep에 s가 있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they는 이제 둘 다를 얘기하죠. 할아버지하고 grandpa 둘 다를 얘기하니까 또 복수고 복수니까 s가 붙지 않는다. 그래서 make s가 안 붙었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aura and grandpa 이게 이제 and로 연결을 한 거예요. and로 연결해서 한 명 한 명 원래는 이게 이제 she고 she and he가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s가 붙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ow much fu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탄문이라고 하는데 감탄문은 우리가 what하고 how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h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이제 how 형용사 부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떠한지라는 의미로 얼마나 뭐뭐한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다음 what도 의문 우리가 감탄문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뭐 what아 혁명 주동 이런 표현들을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what a 혁명 주동.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나 뭐뭐한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이 구문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문제풀이를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해석할 때 퀴즈에서 when의 의미는 이미 확인했고요. 뭐뭐 할 때였죠. 뭐뭐 할 때로 볼 수 있었고 윗글의 주제는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캠핑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라가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하는 일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1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 훈련 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people live in a house and some people walk on a boat. 몇몇 사람들은 some people live 삽니다. in a house 어떤 집에서 삽니다. 볼 수 있겠고요.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some은 몇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work 또 일합니다. on a boat 보트에서 일을 합니다. but 그렇지만 some people in India 몇몇 사람들 그때 이제 인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고 삽니다. 어디에서요? on a houseboat. houseboat 집배에서 삽니다. 볼 수 있겠죠. 이게 집이면서 배인가 봐요. Houseboats are usually made of wo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make는 만들다라는 뜻인데 are made라고 하는 표현 B 플러스 PP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들다 근데 반대의 느낌으로 만들어지다 만들어지면 당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집배는 usually는 보통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보통 만들어집니다. 근데 be made of 하면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볼 수 있겠고요. and 그리고 they are often very beautiful.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they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집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배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eople cook, wash, eat, and sleep. 사람들은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빨래도 하고 그 다음에 eat, 잠도 자고 이제 먹기도 하고 sleep, 잠도 잡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죠. on their boat. 그들 자신의 어디에서요? 보트에서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인도 사람들은 하우스보트에 산다 라는 얘기 했고요. 어떤 인도 사람들은 하우스보트에 산다 라는 얘기를 했죠. 여기 보니까 some people in India live on a houseboat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우스보트는 철로 만들어져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드로 만들어져 있죠.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니까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겠죠. 일치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윗글에서 빈도부사를 나타내는 부사 두 가지를 찾아 쓰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빈도부사를 보시면 아까 전에 usually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ope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usually, 보통, 종종이라는 의미로 뭐 자주 쓰일 때 쓰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usually, open 두 가지 표현이 빈도부사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빈도부사가 또 뭐가 있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항상이라는 표현이 있죠. always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ually, open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또 sometime 이라는 것도 sometime
sometimes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빈도부사로 볼 수 있고요. 뭐 seldom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seldom 거의 못 맞는. 그다음에 never는 우리가 거의 부정어구로 볼 수 있는 거의 못 맞는의 의미로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빈도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꺼운 글씨 남아있는 표현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some이라는 표현은 몇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ome이라는 표현 다음에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수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복수명사 나올 수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온다면 분명히 이제 복수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불가산 명사도 가능합니다. 불가산 명사도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기억하시고요. some 나왔고 people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여기서 people은 이제 복수 명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some people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some people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지금 똑같은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들이 좀 같이 나왔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some water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물 조금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물은 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점들도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ome은 몇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복수 명사와 불가산 명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보시면 Houseboats are usually made of. 그래서 are pp, b 플러스 pp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make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죠? make, made가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부르는데 b 플러스 pp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능동으로 make라는 표현은 만들다인데 여기서 b 플러스 pp의 수동태가 되면 만들어지다가 되고요. 오브가 나오면 우리가 뭐뭐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cook, wash, eat, and sleep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and B and C and D 이런 형태가 나와 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줄여 쓸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콤마로 바꿉니다. 그래서 A, B, C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만 and를 써주고 D를 써주면 되는 거죠. D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cook, wash, eat and sleep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콤마가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콤마를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는데 여기는 콤마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접속사를 예를 먼저 들면 and하고 or하고 but이 이렇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등위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등위 접속사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만약에 A하고 B라고 하는 애들이 나온다면 A하고 B는 문법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문법적으로 같아야 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독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독해는 당연히 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giant panda is tiny. 대왕 팬더는 얘가 주어고요. is가 동사, 그리고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나옵니다. tiny는 우리가 작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비동사 다음에 일반적으로 동사 바로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보어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왕 팬더는 작다. When it is born. 태어날 때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is 주어고 그다음에 was born. 태어나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수동태로 많이 쓰죠. 그래서 it was born. 그것이 대왕 팬더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when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1에서 공부를 했듯이 when은 우리가 때도 있고 언제라는 의미도 있는데 얘는 지금 어떻죠?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장 하나, 뒤쪽에 문장 하나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에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1번에서 공부를 한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죠. 문장을 when은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문장 두 개를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랬었죠. Laura visit grandpa in the country. 다음에 they walk on the path. 그래서 they walk. 그래서 문장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었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he baby is called a cub. 그 새끼는 call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부르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be called, 그러니까 be 플러스 pp로 쓰이면 불리우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새끼는 불리움이다. 근데 뭐로요? cub이라고 하는 거. cub은 새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자라든지 아니면 곰 같은 육식동물, 큰 동물들의 새끼를 우리가 이제 cub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새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 더니까 그고요. 아기는 새끼라고 불리웁니다. 볼 수 있고요. At first 처음에 전치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볼 수 있겠고 첫 번째로 the cub only drink milk from its mother. 그래서 그 새끼는 마십니다. 그러니까 only는 뭐뭐만을 마십니다라는 뜻이죠. 뭐뭐만 오직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유만을 마십니다. From its mother 엄마로부터 그러니까 엄마의 모유만 먹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새끼의 엄마로 볼 수 있고요. it는 그것의라는 뜻이니까 이걸 이제 동물이니까 it이 되는 거죠. 그것에 그래서 it. As the cub grew up 그 새끼가 as는 뭐뭐함에 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함에 따라. 솔직히 이제 as는 의미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뭐함에 따라 이 의미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새끼가 자람에 따라서 it learned to eat bamboo. 그래서 그 자이언트 팬다는 배웁니다. 뭐를 배우는 거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주고요. 그래서 대나무를 먹는 것을 배웁니다. 볼 수 있겠죠? 여기서 eating 쓰면 틀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요건 안 되고 투부정사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earn이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어떤 동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anda think, 판다는 생각합니다. The bamboo tastes delicious. 우선 bamboo, 대나무가 굉장히 맛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볼 수 있겠죠. panda think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판다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that이라고 하는 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that이 생략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 이거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문장을 보면은 bamboo가 주어, 그다음 taste가 동사, delicious는 우리가 이제 보어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that절이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amboo tastes delicious 요거를 우리가 전체 또 목적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Pandas think bamboo tastes delicious. 판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나무가 맛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대양 팬다라고 하는 애가 태어나서 어떻게 된다. 태어나서 이제 결국에는 뭐를 먹고 그 다음에는 뭐를 먹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모유, 그 다음에 대나무를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대양 팬다가 새끼일 때 처음 먹는 것은 어미젖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조금 이제 두꺼운 글자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걸 보시면 it하고 여기 있는 it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it라고 하는 것은 it하고 is가 이제 축약된 형태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it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입니다. 뭐뭐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the cub only drink milk from its mother. 그 새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새끼는 우유를 마시는데 그 새끼의 엄마의 그 이제 이 새끼죠. 이 새끼의 엄마로부터 이제 뭐 이제 우유를 엄마로부터 우유만을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it는 뭐냐면 이 커브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as는 우리가 접속사 as인데 여기서는 자람에 따라서 이제 애기라고 하죠. 애기가 자람에 따라서 뭐 eat learn to eat bamboo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대나무 먹는 법을 배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s는 뭐뭐함에 따라서 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굉장히 다른 의미들도 많습니다. when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when은 때죠. 그리고 because라고 하는 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들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함에 따라. 그렇지만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페이퍼워크를 통해서 같이 한번 또 숙지를 하게 될 그런 표현들일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보면 taste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taste라는 표현, sound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smell이라고 하는 표현, feel이라고 하는 표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감각동사라고 부르는데 감각동사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형용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
그래서 taste good, sounds good, smells good, feels good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taste beautiful 뭔가 이렇게 정말 맛이 아름답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맛이 나서 taste beautiful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sounds beautiful, smells beautiful, feels beautifu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aste 다음에 delicious라고 하는 표현이 형용사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형용사 지금 여기에 있는 taste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이런 동사들을 감각동사라고 부릅니다. 감각동사. 감각동사 다음엔 형용사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ike 다음에 명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문법을 문법을 당연히 이제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이런 문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3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